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평등 활동가 엄준입니다. 오늘은 진쌤 모시고 아하센터에서 만든 남성 청소년 성교육 4회기 교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하센터 소속 실무자는 아니지만 아하센터에서 또 5년 동안 일하면서 아하센터의 여러 가지 교육들을 같이 진행하고 했는데 이 남자 청소년 성교육 역시도 아하센터에서 이제 최근에 주력해서 또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매뉴얼 개발부터 또 교육 진행까지 같이 참여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하센터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남성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오랫동안 가져가고 있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좀 포괄적 성교육을 또 문화적으로 잘 전달하려고 아주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센터인데 이 교환도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남자 청소년 교육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남성 청소년이 배워야 될 교육, 여성 청소년이 배워야 될 교육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모든 내용을 다 배우고 알아야 되고 모든 걸 궁금해하고 알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는 결국에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특히 요즘에 내가 남성 청소년 전문가야. 남자인 나한테 맡겨. 막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도 많아서 저는 되게 속상한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남성 청소년 교육 교환을 따로 만들었는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네. 일단은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커스를 특정 성별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진행하는 교육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저희 실무자 안에서도 지금 여자 청소년들에게도 자기 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 기회가 적은데 꼭 남자 청소년을 이렇게 집중해서 교육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교육의 필요성에서의 각자 생각하는 지점이 사실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좀 오해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화되는 방식이 지금 다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육은 사실은 일반적인 성교육은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육인데 4차시로 되어 있고 내용이 어떠하냐면 남자 청소년들이 남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사회화되는 방식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교환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그 접근 방식부터 저희가 다시 가져가야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많이 이제 젠더 교육,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사실은 여성주의에서 출발해서 여성주의의 관점을 가진 그런 교육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 교육들이 굉장히 훌륭한데 여성들이 차별을 받아왔고 오랜 역사적으로 그런 사회 구조가 있었다는 점이 사실이지만 자기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남자 청소년들은 어떤 차별들을 받고 있을까? 그것이 역차별이 아니라 이 성별 고정관념과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남성으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이런 점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보자. 이런 목적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교육이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 여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어떤 성별적인 위치라든가 차별받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인식의 방향들이 더 많이 발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어떻게 보면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던 남자 청소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 이런 의식으로 이런 교육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문제의식에 아주 동감합니다. 네. 일단 첫째로는 저는 어떠한 교육이든 성교육,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다양성훈련 저는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내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접근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문제가 아니면 일단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다양성 훈련을 중심으로 성교육을 하던 성평등교육을 하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딱 성별만 놓고 생각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이도 들어가고 고용의 형태라든지 소득 수준이나 장애 여부나 뭐 다양한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차별받는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를 명확하게 여러 활동들을 하고 나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군대 문제든 노동 시간이 길고 위험하고 많이 죽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내가 여성보다 더 차별받는다고 생각했던 게 성별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 다른 정체성들이 나를 차별할 수 있듯이 여성을 차별할 수 있는 위치에도 내가 놓여져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방식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식의 격차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들은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별이나 폭력이나 이런 두려움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자주 느끼고 그걸 또 미디어에서 유튜브나 뭐 SNS 또 책에서 찾아보면서 읽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많이 만들어 가는데 남성 청소년들은 이게 내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겪는 어려움도 아니고 심지어 정치인들과 언론이 프레임을 짜주는 네가 더 힘들어. 여자보다 네가 더 빡세. 군대 가잖아. 열받지. 여자들 안 가지. 그 시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막 이런 것을 굉장히 더 그쪽에 반응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격차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교환회로 근데 이제 상세하게 내용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형식에 대해서 하나 더 궁금했던 게 있는데 45분짜리 교환으로 4개를 만드셨는데 학교가 뭐 이제 블록 수업이라는 게 많지 않고 긴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45분이 더 너무 짧아서 사실 한국다양성연구소 같은 경우에 45분짜리는 아예 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블록 수업 최소 90분짜리 한 번이 최소 기준이고 그것도 다회기가 좋다라고 제안을 하고 2번, 3번, 4번 교육을 만들어야지 나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45분이 괜찮았는지 아니면 45분씩 4번을 다 해야 나갔던 건지 이게 좀 교환을 보고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저희 역시도 이 교환은 한 회차 교육만 의뢰가 왔을 때는 이제 교육이 불가합니다. 최소 2회차 이상.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4회차의 교육을 다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게가 어렵다면 최소한 2회차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진행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2회차로 책정이 되는 90분 이상의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수박 겉핥기 식의 정말 형식적인 교육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2회차 이상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 2, 3, 4차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렇게 뭐 흐름이 4개니까 뭐 기승전결이 있나 이런 느낌도 들고 어떤 흐름이나 어떠한 방향으로 짜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이제 남자 청소년에게 남성성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까지도 함께 해볼 수 있는 교육을 4차시로 만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넣고 싶으신지 저도 참 궁금한데 이 과정을 위해서 정말 거듭된 회의와 이 교환을 만드신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열띤 토론과 계속해서 이거는 조금 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너무 우리가 전형적으로 계속 성격을 했던 방식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러 번의 수정과 변경이 있었는데 그 논의 끝에 지금 만들어진 4차시 교환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차시의 이제 제목은 그 상자 안 답답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미 맨박스라는 개념이 있죠. 남자를 가두고 있는 상자가 있다. 남자라는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사실 우리가 상자라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이렇게 아무 이제 틀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나를 딱 가두고 답답하게 만드는 어떤 벽과 틀이 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그런 상자는 어떤 것들로 만들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첫 번째 그 상자 안 답답해요. 사실은 2차시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교환들의 조금 출발이자 좀 중요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3차시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젠더와 성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너무 이제 청소년들이 약간 성교육이라고 해서 약간 기대한 지점도 있는데 너무 지루하게 가진 않을까? 성교육인데 성평등 얘기만 하면 평등 얘기만 막 하니까 실망할 것 같고 그리고 막 되게 이제 차별 평등 얘기만 하면 조금 재미적인 요소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여기에다가 무슨 내용을 넣어야 되냐 막 고민을 했었는데 자위 섹스 이런 게 제일 질문 1위인데 그걸 안 해도 되냐? 바로 그 고민. 역시 지금 소장님 바로 아시네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남자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을 갖고 궁금해하고 재밌어하는 거 섹스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게 중학교 1학년에 섹스 얘기를 이 흐름 안에서 어떻게 넣어야지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섹스를 빼고 그럼 자위로 하자, 자위를 빼고 성표현걸로 하자, 뭐 야동으로 하자, 온갖 얘기를 다 하다가 결국에는 욕망, 우리가 성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런 욕망을 뭐 허용했던 그런 사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식의 논리 흐름보다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욕망을 들여다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2차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고 잘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이 욕망이 진짜 나의 욕망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네. 그래서 무성애자도 있는데 네. 모두가 다 유성애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성애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회에서 나한테 알려주고 주입된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나의 상황, 마음 어떤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위도 섹스도 그냥 많이 하는 게 좋은 거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많이 해야 되는 임무와 성욕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걸 그냥 해결을 해야 되고 많이 해결할수록 멋있는 남성, 잘 나가는 남성처럼 여기게 하니까 이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찌질하고 쪼잔하고 못 나가는 남자 아닌가? 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네. 진짜 나의 욕망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진다면 맨박스와 아주 욕망 찾기가 연결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두 번째 챕터에서는 연애, 스킨십 그리고 욕망을 좀 연결해서 다루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지점이 좀 청소년들에게 흥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지점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자. 그래서 포스트잇에 내가 해보고 싶은 고백, 받고 싶은 고백,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싶은 스킨십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이제 남성의 욕망이 구축되어 온 그 방식 그런 네네네. 것들까지도 보게 하는 교육이면은 네네. 참 좋겠다. 또 막 적어가지고 허세 부리다가도 제가 포스트잇을 걷어서 보면 그건 이제 익명으로 쓰는 거니까 어떤 학생은 뭐 장미꽃다발과 편지 그리고 반지를 함께 선물한다. 약간 저는 어디서 본 듯한. 또 다른 학생이 야 그런 부담스러워 나라면 안 만난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이제 해보고 싶은 스킨십에 맨날 이제 뭐 앞에서는 섹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도 섹스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뭐 제 눈치를 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눈치를 많이 보네.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되게 이미지 관리를 막 하면서 손잡고 주머니에 손 넣기. 전 이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손잡기는 많았는데 너무 구체적이고 재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남자 청소년들에게 사실은 이런 뭐 데이트나 연애 스킨십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고민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과 동시에 이제 같이 전달하는 것이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도 다 다른 생각을 갖듯이 내가 만나게 될 파트너는 또 굉장히 생각이 다양하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3차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목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면 바로 이 내용이 이제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구체화하는 시간을 2차시에 가졌다면 여기서 이제 소통, 동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남자들의 소통 방식이라고 여겨지는 굉장히 위계적이고 그리고 이제 남자라면 뭐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도하고 주도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서 조금 한 발짝 나가서 단순히 비판적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습을 해보자. 꼭 언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비언어적인 거에서 조금 표정이 안 좋아. 뭔가 얼굴이 빨개졌어. 아니면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뭔가 동공이 흔들려. 그런 감정적인 것을 읽어보는 훈련을 하고요. 이 차시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 읽었다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 것인가. 사실 이런 것도 연습 없이는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거기 이제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너 좀 지금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 불편하면은 얘기해 라고 따로 얘기를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걸로 하자라고 내 의견을 낸다든가 이렇게 이런 문화 속에 내가 개입해서 해볼 수 있는 대사를 막 써보고 실제로 뭐 역할극을 해보기도 그쵸. 하고 하는 이 차시입니다. 저는 2, 3차 시의 내용이 잘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네. 같이 동시에 연습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백도 저는 고백을 네. 이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상태가 네. 됐을 때 나의 마음을 좀 알고 있을 때 맞아요. 하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냥 아는 사람이야. 네. 근데 막 고백해. 예쁘다고 막 사귈래? 이러는 거 안 받아준다는 거지. 거기 장미꽃 천송이나 반지를 가져와도 이 사람은 뭐 나를 처음 봤어. 알지도 못하는데 막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고백을 하는 것도 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나의 마음만 나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3차 시에서 얘기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네. 표정을 읽고 또 궁금하면 물어보고 네. 확실하지 않으면 질문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알아갔을 때 또 둘이 원하는 데이트나 성적 행동도 같이 만들고 하는 식으로 2, 3차 시가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